저는 노동자 이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그리고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이 교육 자체가 의무사항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되게 드물게 진행되고 도입되고 있는 제도긴 한데 우리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설명드리고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노동자 이사 제도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국내외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례를 몇 가지 가져왔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 간단하게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몇십 년이 된 거라서 이 제도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좀 어떻게 오래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노동자 이사제도라는 거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요. 되게 중요한 내용, 중대한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 처분 등 그런 주요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이해관계자로서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또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자 및 조언자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증진할 수 있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제도가 시행이 되었고 그리고 노동자가 경영을 참여한다는 것은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 또는 규제로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노사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기업의 생산성이나 노사관계가 안정된다는 측면 이렇게 상반되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해외 노동자 이사 제도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 왜냐하면은 유럽에서 이미 수십 년 전에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로 연도는 다 다르지만 1950년대부터 80년대 정도부터 도입을 시작하게 했고 그리고 주로 규모 100인 또는 1000인 되는 이제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부터 시작을 해서 잘 시행이 되면 이제 작은 규모의 민간으로 확대를 하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사회 구성 비율이라든지 그 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기준 같은 것은 유럽 내 나라별로 규정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을 하고 그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는 식으로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선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이미 1950년대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노동이나 노동 환경에 대한 관심이 일찍 시작을 해서요. 이 뭐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노동자라 이사라는 말은 없었지만 노동자를 대변하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1800년대 후반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내 3가지 나라만 꼽아서 간단히 예시를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독일인데 독일은 우리나라 보통 일원화 이사회를 하나만 두고 있는 거와 달리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라고 이제 이원화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간단히 설명드리면 감독이사회에 이사회 구성원과 노동이사를 이제 동수로 구성을 해서 이 조직에서 먼저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 경영이사회에서 실제 집행을 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이원화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일원화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경영조직법이라든지 공동결정법 등을 근거로 해서 근로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업원 50인 이상 되는 규모의 기업은 노동이사를 최소 1명이나 이사의 3분의 1까지 구성시킬 수 있고 그리고 종업원 2,000명 이상의 경우는 2분의 1까지 가능합니다.
분야별 상이하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철강이나 석탄 산업 도입하던 시기에 이제 굉장히 활성화됐던 산업 쪽이거든요. 그쪽이 주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국영기업의 경우 규모에 따라 2명에서 3분의 1까지 구성할 수 있고 이사회를, 그리고 민간기업은 이사회 소집했을 때 경영평의회라는 조직의 2명 또는 4명이 참석이 가능한데요. 경영평의회라는 것은 노조랑 똑같은 개념은 아니고 노조를 이제 보완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데, 노사가 만나서 전국적으로 이제 타결된 단체 협약을, 여기서 단체 협약은 작업장을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노사의 의무 규정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현장 상황에 맞게 조율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평의회라는 다른 별개의 이제 조직을 두고 있고, 이 조직도 이제 노동자가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이 25인 이상이고 최대 3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자료에 보면은 출처에도 남겨놨지만 나라마다 굉장히 다양하고 명수도 다양하고 이사회 구성 비율도 너무나 다양하게 정해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제도는 이제 사실 민간 기업이라기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2016년에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을 했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부터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종류의 갈등이 팽배해서 그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고, 이제 수년간 제도 운영을 했으니까 그 해당 당사자들의 설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대체로 과반수가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또는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이 높아졌다, 공익성이 제고되었다, 이런 설문 결과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2년에 공공기관 노동자 이사제도 법안이 통과되어서 이제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에서는 노동자 이사를 두게 되어 있고, 간단한 선출 조건으로는 3년 이상 재직한 기관 소속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말고 이제 다른 민간 기업을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민간 기업 중에 이런 노동이사 제도를 도입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노동자 이사 제도 말씀드리면 올해 3월 20일에 윤식 이사님을 노동자 이사로 선출을 했고요. 그 노동자 총회 규정 일부를 가져와서 아래에 설명을 드리는데, 간략히 살펴보면 노동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출석해서 그 의결권의 과반으로 이제 선임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사회 구성원의 특수관계인 가족 등은 노동자 이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노동자 이사는 동시에 사용자일 수 없다. 그리고 노동자 총회는 연초 4분의 1 분기에 정기 소집을 하지만 그 외에는 필요시에 수시로 소집을 한다 라고 하고, 그리고 노동자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입니다. 그리고 노동자 총회 규정은 더 있지만 간략히만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먼저 시행을 했으니까 그 수십 년간 진행을 해오면서 계속 주요 논쟁거리가 되는 부분들을 가져왔는데요. 왼쪽에 기업, 그리고 오른쪽에 근로자 측의 입장인데, 내용이 많아서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제 대척점에 있다, 이 양측의 입장이 반대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노동자 이사를 두는 것이 효율성이나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기업 이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저해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고, 또는
노동자 쪽에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근로자 측에서는 오히려 다각적인 의견으로 효율적인 의사소통 또는 오히려 객관성을 갖출 수도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로자 쪽에서는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이론적이라든지 이런 현장에서의 평가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긍정적인 내용으로는 기업 회계 신뢰도가 올라간다 또는 경영 투명성 제고가 가능하다 또는 기업 성과나 높일 수 있다거나 갈등 비용을 저감시킬 수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고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는 이사회 결정에 지연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연이 된다는 거는 시간과 비용 소모가 또 된다는 것이라서 규모가 큰 단체일수록 이제 그런 비용의 소모가 또 많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이라든지 기업 혁신이라는 것에 여기 물음표가 되어 있는 것은 노동이사제와의 사이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거든요. 노동이사제를 두면 기업의 생산성 낮아지고 또는 혁신을 저해시킬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유의미한 실제로 그렇다라는 결과를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미확인이라고 제가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제도를 조금 성공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이사제도, 노동자 이사제도는 사실은 애초에 기업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를 그쪽 분야에서만 판단할 수 없다, 평가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이제 기업 측, 근로자 측에서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상호 간의 꾸준한 대화가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노동자 이사는 선출이 된다면 이제 경영 전문성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노동자의 지속적인 경영 참여 자체가 경영자에 대한 이해나 신뢰가 높아지고 노동자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까지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노동자 이사도 노동자가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의 이제 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명의 참여라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고, 그리고 돈독한 서로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노사 한쪽이 아니라 양측 모두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례로서 좋은 예시를 남겼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노동자 이사회 제도에 얘기해봤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출처에서 자료를 만들었고 이쪽 가장 위에 보이는 유로파운드라는 사이트에서는 각 유럽의 몇십 개국이 이런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이런 조건으로 노동자 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을 표로 딱 나타내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제가 좀 첨언하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회사와 노조죠. 노조는 대립 관계에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립 관계에 있고 거의 대부분은 아니죠. 아주 많은 경우 논리적인 토론 이런 것보다는 힘으로 대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자 이사 제도가 처음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국가는 거의 대부분 유럽 국가거든요. 유럽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토론을 시켜요. 그래서 찬반 토론에 굉장히 익숙하고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권위주의적인 게 굉장히 많고 유교 문화에 뿌리를 두고서 우리나라 오랜 세월 독재 정권을 겪기도 해서 권위주의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돈 주고 직원을 고용했으니까 돈 주는 사람 말을 들어 이런 식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노조를 결성을 하고 힘과 힘으로써 이제 대결하는 구도를 저희가 언론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동자 이사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힘과 대결이 아니고 이제 서로 대화를 통한 토론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노동자에게 완전히 쏠린 의사결정도 아니고 주주한테 완전히 쏠린 의사결정도 아니고 중간 지대에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중간 지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신뢰가 있고 그리고 서로 대화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노동자 이사 제도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 힘으로 대결하겠다 하면은 사실 노동자 이사 제도를 없애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이제 노동자 이사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굉장히 실험적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성향을 볼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주주와 노동자들의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를 충분히 찾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노동자 이사 제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혜씨 감사하고요.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